네, 안녕하세요. 네, 교전입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폰으로, 뭐 찍던 자리는 항상 비슷한 자리에 찍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폰으로 찍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단편적인 주제를 갖고 좀 찾아가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우울증, 그리고 자살을 꿈꾸는 분들에 대해 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제도 정두원 전 의원 자살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는데, 어,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를 장기적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병이 있어서 몸이 불편하다, 좀 생활에 제약이 있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 거의 매일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그런 상태로 온전히 잠을 이루는 게 거의 힘들 정도의 통증을 거의 하루 종일 느끼고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당연한 수순으로 아주 극심한 우울증, 좌절감 또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어떤 고민을 당연히 수없이 했었고 해봤고, 지금도 뭐 계속 겪고 있고 앞으로도 할지 모르는 그런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걸 가르치는 뭐 대인관계라든가 인간의 심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기분 저하, 좌절감, 마음이 약함, 의지의 꺾임,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너무 몸이 아플 때 느꼈던 극심한 통증이 머리나 마음에서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극심한 현상들이 그 호르몬적으로, 생리적으로, 기타의 감각, 감정, 생각 모든 영역에 작용을 해서 정말 감대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 밀어닥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고통 때문에 자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진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닌데 그냥 마음이 약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냐? 그건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냉정한 시각, 또 올바른 어떤 판단, 접근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야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다양한 의학 서적에서 인간의 통증,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통증 지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여러분들 매운맛 느끼는 것도 뭐 매운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고통을 겪는 부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부터 순위가 있는데, 뭐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 산채로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 그리고 출산의 고통, 요통, 기타 등등에 비하면 우울증의 고통이 정말 심한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저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겨내지 못할 정도의 고통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해결의 가능성 때문에. 해결의 가능성.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당신 뺨을 톡톡 건드리는 정도 어때서 이렇게, 야 이 새끼야 탁탁 건드리는 이 정도가 어떻게 못 견디실 것 같아요? 예, 그 고통 자체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진 않지만 누군가로 하여금 내 얼굴을 탁탁 때리게 하는 이 수치스럽고 이 좌절감 느끼는 이거를 멈추게 할 방법이 없고 탈출할 방법이 없다면 그 때문에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통증이나 고통을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는, 해결을 하고 싶은데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도 20년, 30년째 온갖 방법 통해서 투병 생활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더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비슷해요. 그런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그 우울증과 관련한 부분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이해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신다면 나름의 작은아마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결의 실마리에서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 그 대답에 해당되는 해결의 가능성입니다. 제가 가리키는 상미학을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상미학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희망을 갖고 물어보시겠죠. 근데 저는 약장수가 아니니까 사실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미학을 배우면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건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장난하는 것처럼 그러면 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절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죠.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옮겨내야 되는데 말은 되게 그럴싸하죠?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이론적 내용을 제 삶에 실제로 쓰고 있고 20-30년째 투병 생활하고 있는 제 입장에선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자기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저처럼 질병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인생사의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인생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되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의 질문에 동양의 고전에서는 특히 주역 같은 데서 상명학도 중국의 기원을 두고 학문이기 때문에 중국 고전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원리 이치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점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점 같은 거 답답하면 우리도 사주팔자 명리 선생 만나서 자기 운수도 물어보고 예? 무속인 만나서 국 같은 것도 해보고 여러분들 답답하면 자기 개발이고 상담이고 필요 없거든요. 내가 죽겠는데 그때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데 가보죠. 그럼 이제 점을 뺄 거예요. 어저께는 제가 제자들한테 무속인들하는 거 오방기점 이런 거 갖고 얘기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해결이 됩니까? 팔자가 어떤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당신이 되게 안 좋은 운이네. 안 좋은 운이 계속되고 있대. 그럼 우리는 그렇군요. 제가 인생이 팔자가 더럽게 꼬였구나. 이 얘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지금의 점장이들은 단돈 몇만 원 내고 복채를 내니까 이렇게 해봐라. 부적을 써라. 묘자리를 옮겨라. 뭐를 어떻게 해봐라. 언제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고 뭔가 해결책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IQ 100이 넘고 성인의 나이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늘상 해결책이 있던가요? 고민하고 노력하니까 하면 된다 이렇게 붓글씨를 쓰면 얼핏 보면 라면 된다 써놓은 것 같잖아요. 다 되드냐고요. 그래서 동양의 고역인 주역 같은 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륭 관련해서 되게 안 좋은 괴들이 있어요. 점괘 중에 제일 최악이다. 당신 너무 안 좋다. 이런 괴가 주역에 4개가 있습니다. 4대 난괴라고 얘기하는데 이 4대 난괴는 당신 더럽게 팔자가 꼬였다.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였다. 첩첩산중이다. 꼬일 대로 꼬인다. 이런 얘기들만 잔뜩 써져 있는데 그 밑에 어떤 그 동양의 그 지혜가 담긴 조언, 해결의 조언이 있어요. 또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우린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움직이지 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움직이지 아니면 즉 하던 걸 여태까지 뭔가 하던 걸 안 하지도 또는 지금까지 안 하던 거에서 뭔가 새로운 뭘 찾아서 억지로 뭔가를 시도하지도 말고 복지부동하여 움직이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면 그 중에 상당수는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해결되며 또 나머지 반 정도는 여태까지 있었던 고난, 질병, 고통, 재난, 가난 그 수준에서 반복될 뿐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적으로 느껴서 쓰러지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현실적 고통 때문이 아니고 이 현실적 고통을 어떻게든지 해결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반복적으로 수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내 노력이 그런 노력,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떻게든지
이거 계속 이렇게 고통 겪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건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나한테 계속 푸시를 하고 거기서 강박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뭔가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되는 일은 없고 이것이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거기서 쌓여지는 만성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무한 패배,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극심한 우울증의 끝,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업사원이라고 쳐보자고요. 아침에 일을 나갑니다. 아침부터 뭐 사무실이라든가 거래처라든가 가게 같은 데 방문해서 이 물건 좀 써보시겠어요? 어디서 나왔습니다. 저는 무슨 영업사원입니다. 얘기할 때마다 됐어. 꺼져. 됐어. 뭐해 잡상이 내보내. 꺼져. 됐어. 가봐. 이런 얘기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눈만 뜨면 누구한테 꺼져. 필요 없어. 넌 뭐야. 저는 쓰레기 같은 녀석 쫓아내.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당신이 사시는데 당신이 우울증에 안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 사고 자체는 잘못돼요.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합을 자꾸 뛰지 않으면 승리도 없지만 패배 전적도 줄어들고 100전 100패라는 기록은 안 생긴다는 거. 그게 바로 동양의 가르침이자 상명하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뭐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아플진 저도 몰랐어요. 지금이 앞으로 평생 아플 거 알지만 그러니까 뭐는 알아봤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요로요법이라고 어머니하고 아침에 제 오줌도 마셔보고 안 먹은 게 없을 거예요. 오줌 마시고 나면 입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맛 없애려고 거기다가 달콤한 사탕을 넣으면 오줌 맛하고 사탕 맛하고 섞여갖고 이거 정말 상상도 없은 그런 맛이 나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지금 어쨌든 세월이 20-30년 지나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게 된 건 제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또는 어떤 엄청난 지혜나 용기로 해결책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뭔가 해봐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나로 하여금 계속 무한 패배로 몰아붙이지 않는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생긴 현대인들의 질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직장 갔다 와서 또는 학교 갔다 와서 뭐 이것저것 씻고 뭐 재밌는 거 하고 이러다 보면 한 10시, 11시쯤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무한 체력 아니시니까 조금 피곤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잠은 되잖아요. 근데 주무세요? 평소에 그냥 바로 주무시냐고? 아닐걸요? 그럼 뭐 하세요? 뭔가 되게 피곤하고 졸려서 쓰러져 지쳐서 잠이 올 때까지 뭔가 쓸데없는 거 아시죠? 뭐 서핑 같은 것도 막 하시고, 예? 뭐 웹툰도 보시고 뭐 이상한 거 옷장 정리도 하고 뭐 끄적끄적대고 뭐 카톡도 좀 만져보고 그러다 자시잖아요. 그거 왜 하시는지 모르셨죠? 예,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중압감, 경쟁사회 승리, 자기개발, 뒤처지고 루저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 강박감이 말 그대로 별 쓰잘데기 없이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영어를 잘해서 당장 영어를 해서 영어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평소에 뭐 하세요? 그냥 갑자기 그냥 영어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영어 학원 다니고 막, 예? 영어 단어 암기하고 그러시죠. 근데 어떠세요? 과거에 뭐 정시험 그 멘트 말다나 영어 공부하셔서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 영어 공부 왜 하신 것 같으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뭐라도 해봐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내 안의 강박 때문에. 이 강박을 내려놓고 이 강박을 줄여내면 나머지 반 정도는 나와 무관하게, 예? 최근 들어서 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적인 세상 또는 한국적인 국내 정세,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어떤 큰 그림 내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막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밑바탕에 해결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견뎌내잖아요. 뭘 견뎌내야 된다? 무한 패배 100점 100패로 나를 내모는 부분들을 내버려 두면 반은 저절로 해결되고 반은 반복돼도 견딜 수 있게 된다.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선택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제 제자들 중에 이제 그 직장 다니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저는 뭐 그 직장인들한테 맨날 자기 개발 가르치다가 오히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역공세를 당할 때가 있어요. 교장님이 그걸 모르셔서 그래요. 뭐 내가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든데 진짜 요즘 직장 생활 장난 아니에요. 예? 뭐 주 5일 근무되고 이제 시간 야간이라든가 뭐 늦게까지 일하는 일들을 이제 법적으로 못 하게 되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져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일 힘들어 죽겠다. 근데도 점점 일이 쌓여가니까 정말 월요일이 두렵다고 이런 얘기하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비유를 하나 드리죠. 이해하기 쉽게. 우리 앞에 어떤 음식, 예? 예를 들어 뭐 짜장면이라고 쳐봅시다. 짜장면을 한 그릇 딱 놨어요. 한 그릇 드세요. 그러니까 배도 고픈 참이니까 뭐 그럽시다. 그러고 한 그릇 먹었습니다. 이게 일이에요, 짜장면이? 근데 한 그릇 더 내놓더니 아이 한 그릇만 더 먹어. 그러니까 시킨 건데 남기기 그렇잖아. 교수님이 한 그릇 더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까짓거 그냥 한 그릇 뭐 더 먹어보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두 그릇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꽉 차잖아요. 그래서 더 못 먹을 것 같은데 한 젓가락만 더, 한 젓가락만 더, 더 한 젓가락만 더 이런 식으로 누군가 하죠. 누가? 이 세상에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피트니스 센터의 PT 선생들. 스쿼트 한 개만 더, 뭐 벤치프레스 한 개만 더, 뭐 이러신 분들. 그리고 한 사람 부류가 또 어디 있다? 직장 상사. 일을 해내면 업무 좀 더 주고 그거마저 겨우 해내면 업무 하나 더 주고 눈 마주치면 이 하나 더 주고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직장에선 상사하고 눈 마주치는 게 두려우시잖아요. 눈 마주치면 일 시키니까 일감 내려오니까 그렇잖아요.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선택도 비슷합니다. 점점 더 삶에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 같고 지금도 겨우겨우 버텨내서 진짜 이것도 진짜 아슬아슬하다. 매일매일이 살얼음 걷는 기분이고 이 고통을 겨우겨우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겨내는데 이게 뭔가 더 가중되는 흐름도 보이고 이게 만약에 점점 더 가중되면 난 어떻게 살지? 지금도 끔찍한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적 해답에 답이 없는 부분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의 일이 계속 몰아닥치는 부분을 고민을 던진 분들한테도 제가 같은 이야기를 드리죠. 보통 여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으로 제가 비유를 해드렸던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우리 앞에 자꾸 주어지면 고통뿐만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일정 부분 이상에 넣으면 배부르고 배부른 것도 단순히 더 먹으면 고통스럽고 거기서 더 먹으면 끔찍하죠. 그래서 지금 끔찍하죠. 여기 막 입으로 나올라요. 막 피자 입으로 토해서 피자를 만들까 막 그 수준이야. 근데 여기 이것도 팥빙수도 갖고 왔고요, 피자도 갖고 왔고요, 치킨도 갖다 놓고요, 뭐 이런저런 음식을 막 싸다 다 먹으라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앞에 삶의 고통이나 일감이나 숙제나 고난이 아무리 밀어닥쳐도 우리가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아무리 그 앞에 고통이나 일감이나 삶의 고난이 쏟아져도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맛에 또는 포만감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있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저 지금 아픕니다. 한국 나이로 50인데 지금 제가 느끼는 제 체감 나이는 한 70대인 것 같아요. 30대에 이미 50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뜩이나 몸이 아픈데 거기다 노화, 50도 늙은 거예요. 노화가 진행되니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근데 상상을 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거 어떻게 살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의 몸이나 정신이나 삶에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어디까지다?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밖에 감당을 못합니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지는 만큼, 소화시켜지는 만큼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 과학적인 팩트적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이겨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한번